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산시장이 종합 격투기보다 더 재미나고 흥미롭다라는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강남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10억 날렸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2억 날렸다. 그리고 주식은 그 정권에서 카드를 가입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의도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대화 과정에 털어놓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종합 격투기하고 자산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외환, 가상자산 모두 다 주식만 공부해갖고 승리하기 힘든다는 거죠. 종합 격투기가 그렇잖아요. 유도 챔피언이라고 종합 격투기에 가가지고 승자가 될 확률은 낮은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는 승리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뭐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은 그 종합 격투기처럼 종합적인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격투기는 종합 무술이고 이거는 종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 가격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인데, 그러면 성장성, 수익성 어떻게 결정되는데? 라고 하면 수출 또는 내수를 통해서 되니까 수출 얘기 또 나오면 환율 얘기를 알아야 되고, 내수 얘기가 나오면 시장금리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금리 결정 원리 알아야 주식 할 수 있는 거죠. 또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도 예가 아니죠. 부동산도 그 주식시장과 연관되어 있고 금리시장과 연관되어 있고 환율과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가상자산하고도 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다 이해할 때 부동산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만난 분도 강남 부동산 투자할 때게 2021년 초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의 조언을 받고 했어요. 뭐 부동산 학과 교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실패를 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10억이 날라간 거죠. 그리고 주식도 그 탑3, 그러니까 메이저 3, 3위권에 들어가는 그 1, 2, 3위 중에죠. 그쪽에 근무하는 팀장의 조언을 받았는데 뭐 1년 반 만에 약 한 2억 날라갔대요. 그것도 3억 정도 투자해가 2억 날렸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이 한쪽의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되는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경제 성장률마저도 환율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선은 환율과 금리를 모르면 그 경기 선행지수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자로서 이 유튜브 공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는 필수란 말이죠. 그래야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경기 선행지수 해석이 돼요. 경기 선행지수도 뭐 한국은행이나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그런 책에 기술된 것만이 경기 선행지수도 아니고 경기 후행지수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고용은 경기 후행지수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경기 동행지수이면서 경기 선행지수에 의해서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주고 그렇잖아요. 고용이 되면요. 그리고 미래의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 후행지수이기도 하지만 경기 동행지수이면서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또 환율은 수출입 내고에 영향을 주잖아요. 심지어는 수출량이 늘어날지 수입량이 늘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환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모르는 경기 선행지수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금리를 부동산 시장 환경을 금리가 결정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환율이라 하는 게 있고 물가라 하는 게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환율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는 환율 결정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어렵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학 교수 정도의 실력으로는 환율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뭐 한쪽의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자산시장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환율 알아야 되고 시장금리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도 뭐 환율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금리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뭐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환율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금리 결정 원리 알아야 되죠. 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그 경제 성장률이 산출되어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전문가인 척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인 척 아니면 환율 전문가인 척 아니면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척 이래 가지고는 그 종합격투기 그 무대처럼 그 자신만 있지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 분야가 자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경제학만 공부해 가지고는 절대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없고, 경영학만 전공해 가지고는 주식시장 전문가 될 수 없고, 회계학만 전공해 가지고는 그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주식이나 채권, 외환,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인문학이 거리는 멀지만은 인문학 전공자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자산시장이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경제학자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경제학자 중에 주식 투자가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부동산에도 성공하기 힘든다. 앞에서도 어제 만난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학 교수니까 결국 경제학 전공자예요. 근데 그분이 터졌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경제학 교수도 아마 2021년에 제가 만났으면 그분이 그때 막 부동산 사놓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처참하게 깨졌을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미국도 많이 풀었고 한국도 풀었고. 근데 지금 돈 더 많이 풀었는데 부동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는 이 자산시장에는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제가 재미난다고 한 거는 예상이 다 틀린다는 거죠. 격투기 시장이 왜 반전이 재미있잖아요. 저 선수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 상대방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반전 때문에 재미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산시장도 경제 전문가들 98%가 실패를 하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2%가 성공하니까 이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경제학자면 환율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는 당연히 알 거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것이 재미나는 거예요. 외환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외환은행에서 딜러로 10년, 20년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재미난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한쪽만 해가지고는 절대 성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미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얘기는 했는데, 다수 전문가들과 투자자 희생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자산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환율과 금리 불가분의 관계고, 환율 수출하고 관련되어 있으니 상장기업 영업실적하고 불가분의 관계고, 금리 대출받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니까 불가분의 관계죠. 또 경제성장률은 기업이 GDP를 창출하니까 환율금리 모르고는 안 되죠. 또 환율금리 모르면 경기 선행지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 당연히 틀리죠. 또 소비자 물가도 물가 상승률 자체 어저께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발표하니까 언론 등에서 분석하는데 그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뭐가 얼마 올랐다, 뭐가 얼마 올랐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게 나오길 다음 달에는 높게 나올 거다. 그와 마찬가지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소비자 물가도 이 원인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원인을 알아야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추이만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내리다가 이제 주춤하네,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주춤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주춤하는 그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죠.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떤 부분에서 해소가 돼가 괜찮을 것이라는 등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등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타깝죠. 실제로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2021년 1월부터 8일 어머니에 출연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발을 들어 놓았는데 그 전에 저 유튜브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2년 동안 이 경험치를 보면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최근에 한 2년 하신 분들은 엄청난 소중하고도 큰 경험을 했다라는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만족해야 될 거예요. 과거 10년간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약 한 2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그것 자체로도 큰 경험인데 경험도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은 그러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이거는 뼈 아프지요. 왜냐하면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실상 전문가들도 98%는 실패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상위 서열 완투 서리 근무한 팀장 얘기를 듣고 실패했으니까 그 팀장도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러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학 교수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그 교수도 실패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런 버핏 얘기인데 전문가들조차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한다. 이유는 관련 분야 지식이 없다. 즉 밀접한 분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걸려들면 크게 걸려든다. 마치 이 물리학에서 예를 하나 들면 그 소행성이 중력이 큰 행성에 빨려 들어갈 때 행성이 아니라도 좋죠. 태양과 같은 항성에 빨려 들어가도 중력이 지나치게 큰 그 행성이나 항성 근처가면 그 소행성이 충돌하기 전에 분해돼 버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한쪽 분야 지식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그 중력이 큰 변수를 만나버리면 그 일반인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지식이 무력해져 본다는 거죠. 그 어떠한 영향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 12월에 환율이 달러당 1250원 정도로 돌파하면 심리적으로 중력 역할을 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금리에 영향 주고 환율이, 그 다음에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외환 환율 전망에 실패한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중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앞에서는 전문가는 다 무력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까 관련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그 다양한 변수 중에 그때의 중력이 가장 큰 거시경제 변수는 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하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대부분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즉 1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하는 98%의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지난 2년 동안 희생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요. 은행 가도 신용도가 떨어져 있어요. 돈을 조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기회가 안 오죠. 그리고 기존에 그 타이밍에 선택에 실패해 가지고, 즉 주식은 2022년 초, 부동산은 21년에 매수한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엄청난 그 위기로 발전하지 10년 만에 찾아온 위기를 살릴 수가 없죠. 왜냐? 실탄이 없기 때문에. 실탄이 없으면 소총 있어봐야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돌멩이보다 못하다. 실탄이 없으면. 그러니까 10년 만에 온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찾아온 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